60년 만에 재회 황혼의 위험한 사랑. 일장 운명의 재회.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서울 외곽의 은빛동산 요양원 3층 특실. 이정희 72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3개월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그녀는 자식들의 권유로 이곳에 입주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다. 301호에 새로운 어르신이 오신대요.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여기 환경이 참 좋네요. 아내를 잘 부탁드립니다. 5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 강민우. 정희의 손이 떨렸다. 첫사랑, 약혼자였던 그 남자. 1974년 여름, 결혼을 한 개월 앞두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3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민우가 자신의 단짝 친구 박선영과 결혼했다는 것. 정희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복도를 엿봤다. 그곳에 민우가 있었다. 흰 머리가 성성했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의 그 남자. 그리고 그의 옆 휠체어에 앉은 여자. 박선영이었다. 정희의 가슴 속에서 50년 묵은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장 비수 같은 인사.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마주쳤다. 정희야, 너 이정혜 맞지? 민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정희를 알아봤다. 50년이 지났어도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정희는 차갑게 말하고 지나쳤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이곳은 작은 요양원. 피할 수 없었다. 식당, 복도, 정원, 어디서나 마주쳤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선영의 병실이 정희의 바로 옆방이라는 사실이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들. 민우가 선영을 돌보는 소리. 치매에 걸린 선영이 중얼거리는 소리. 민우야, 정희는 어떻게 됐어? 걱정 마. 다 괜찮아. 벽에 손을 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3장 고백. 일주일 후 민우가 정희를 찾아왔다. 정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제발. 50년을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정희는 날카롭게 웃었다. 끝? 당신이 50년 전에 끝낸 거잖아요. 저는 그저 당신이 써놓은 결말을 살았을 뿐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으로 되는 거였으면 이 세상에 원한이란 게 없겠죠. 민우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다. 정희는 손을 뿌리쳤다. 왜 선영이와 결혼했어요? 왜? 민우의 눈이 붉어졌다. 선영이가 임신했다고 했어. 내 아이를. 정희는 비틀거렸다. 거짓말. 나도 나중에 알았어. 거짓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 결혼하고 한 달 후에 선영이가 울면서 고백했지. 임신은 거짓말이었다고. 나를 빼앗고 싶었다고. 정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우가 그녀를 부축했다. 손 떼요. 정희야, 당신은 비겁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당신도 공범이에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장 위험한 시작.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50년을 짓눌렀던 진실. 선영의 거짓말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다는 것. 그런데 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민우야. 정희. 미안해. 내가 거짓말했어. 치매에 걸린 선영이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괜찮아. 자자. 이제 다 잊어버려. 민우의 다정한 목소리. 정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다음 날부터 정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복수. 선영에게, 그리고 민우에게. 하지만 일주일 후 상황이 바뀌었다. 새벽 2시, 복도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가 나가보니 민우가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왜 그래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선영이가 날 못 알아봐. 오늘 처음으로 날 보고 누구세요? 라고 했어.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복수하고 싶었던 여자가
이미 모든 걸 잊어가고 있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못 알아봐. 민우는 계속 울었다. 정희는 그를 내버려두고 가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사랑했어요? 선영을 진심으로? 노력했어. 50년을 노력했어. 그래도 사랑은 못했다는 거네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은 너 하나뿐이었어, 정희야. 정희의 심장이 뛰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 알아.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정희는 일어섰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다. 저도 당신밖에 없었어요. 평생. 오장 금지된 감정.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묘한 관계가 되었다. 피하려 해도 자꾸 마주쳤고 마주치면 할 말이 없으면서도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민우는 매일 아침 선영을 돌보고 오후에는 요양원 정원에 나왔다. 정희도 그 시간에 정원에 나왔다. 우연이네요. 그러게요. 같은 벤치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가끔 민우가 50년 전 이야기를 꺼냈다. 기억나? 덕수궁 돌담길에서 처음 손잡았던 날. 기억나요. 너는 손이 너무 떨려서 내가 꼭 잡아줬지. 당신 손도 떨렸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70대의 얼굴에 20대의 표정이 스쳤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왔다. 정희는 정원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왜 여기 있어? 감기 걸리겠어. 민우가 우산을 들고 뛰어왔다. 그냥 비가 보고 싶었어요. 같이 보자. 민우가 정희 옆에 섰다. 우산 하나에 두 사람. 정희의 어깨가 민우의 어깨에 닿았다. 정희야. 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러면 안 되는데. 정희도 같은 마음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 미쳤나 봐요. 그런가 봐.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해시태그에 시태그 6장 들키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의 아들 강준혁 45세의 요양원을 방문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응. 점점 안 좋아지시네. 준혁은 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우울해 보이기보다는 묘하게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아버지, 혹시... 그때 정희가 복도를 지나갔다. 민우의 시선이 자동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준혁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저분은 누구세요? 아, 옆방분이야. 친하세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하지만 준혁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더 있다는 걸 감지했다. 다음 날 준혁은 일부러 일찍 요양원에 왔다. 그리고 정원에서 아버지와 정희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7장 폭로. 아버지. 준혁이 소리쳤다. 민우와 정희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다. 준혁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가 바로 옆 병실에 계신데. 진정해. 우리는 그냥 뭐예요? 손잡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정희가 일어섰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옛날에 아버님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준혁의 눈이 번뜩였다. 설마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첫사랑? 민우가 벌떡 일어났다. 준혁아, 여기서 이러지 말자.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하셔. 그래도 말씀드릴 거예요. 준혁은 병원으로 뛰어갔다. 민우와 정희는 망연자실했다. 해시태그에 시태그 8장 선영의 순간. 준혁은 어머니 병실로 들어갔다. 선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누구세요? 준혁의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오늘도 아들을 몰라봤다. 준혁이에요, 어머니. 준혁. 아, 우리 아들. 잠깐 동안 선영의 눈에 초점이 생겼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그 순간 선영이 갑자기 정희의 이름을 불렀다. 정희. 정희가 왔어? 준혁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 정희가 누구예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나쁜 짓을 했어. 정희한테. 미안해. 어머니? 거짓말했어. 임신했다고. 민우를 빼앗았어. 선영은 치매 속에서도 50년 전의 죄책감을 기억하고 있었다. 준혁은 충격에 빠졌다. 구장 진실의 무게. 준혁은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어. 50년 전부터. 그런데 왜? 이미 결혼했잖아. 내가 책임져야 했어. 사랑도 없이 50년을 함께 사신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했어. 너희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준혁은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70년을 살아온 주름진 얼굴. 그 안에 담긴 50년의 희생. 그럼 정혜 씨는? 내가 평생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야. 지금이라도 어머니랑 이혼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끝까지 어머니를 돌볼 거야. 그게 내 도리야. 그럼 정혜 씨는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십장 선영의 선택.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선영이 갑자기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다. 치매 환자에게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다. 민우야? 응, 여보. 나야. 나. 다 기억해. 내가 한 짓. 민우는 선영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정희를 만나고 싶어. 여보, 제발. 용서를 빌고 싶어. 다음 날 정희는 선영의 병실에 들어갔다. 50년 만의 재회.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배신자. 정희야. 선영은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0년을 준비했던 복수의 말들이 목구멍에서 사라졌다. 나 너무 질투했어. 네가 너무 예뻤고 민우가 너만 봤어. 그게 너무 싫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린 친구였잖아. 친구였기 때문에 더 질투했어. 넌 모든 걸 가졌으니까. 두 여자는 울었다. 72세와 73세. 5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은 다시 20대가 되어 있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정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모르겠어. 아직은. 그걸로 충분해. 미안해. 선영은 다시 정신이 흐려졌다. 이것이 마지막 온전한 대화였다. 11장 시한부. 2주 후 민우가 쓰러졌다. 췌장암 사기.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다. 정희는 민우의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들어오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문을 열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발소리로 알아. 50년 전부터 너의 발소리를 알고 있었어. 정희는 민우의 손을 잡았다.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아프다는 걸. 어차피 오래 못 살 거야.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바보같이. 정희야, 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너랑 단 하루만이라도 부부처럼 살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12장 하루의 사랑. 요양원 원장의 특별 배려로 두 사람은 하루 외출 허가를 받았다. 민우는 휠체어에 앉았고 정희가 밀었다. 50년 전에 가던 그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다. 여기 우리 처음 만났던 곳이야. 기억해요. 여기서 프로포즈 했었는데. 그 반지 아직 가지고 있어요. 민우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희야. 너한테 너무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두 사람은 작은 호텔에 묵었다. 같은 방에서 하지만 순수하게. 민우는 침대에 누웠고 정희는 그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았다. 정희야, 나 이제 눈 감아도 돼? 행복해. 아직 안 돼요. 조금 더 함께 있어요. 민우는 정희의 손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저도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옷을 입은 채로 껴안고 잠들었다. 70대 노인들의 순수하고도 뜨거운 사랑.
종장 해방. 3개월 후 민우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지만 정희는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우의 변호사가 정희를 찾아왔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편지를 열었다.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해. 끝까지 비겁한 남자야.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우리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 내가 몰래 준비했던 곳이야. 원래는 우리가 함께 살 집이었어. 거기 정원에 장미가 심어져 있어. 네가 좋아하던 빨간 장미. 평생 미안했고 평생 사랑했어. 민우. 정희는 그 집을 찾아갔다. 작은 정원에 빨간 장미가 만발해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매일 장미를 돌보며 민우를 기억했다. 그리고 선영도 3개월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선영의 딸이 정희에게 다가왔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당신 얘기를 하셨어요. 정희에게 미안하다고. 알아요. 용서하셨어요? 정희는 장미꽃 한 송이를 선영의 영정 앞에 놓았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에필로그. 2년 후 정희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 살고 있다. 정원에는 장미가 더 많이 피었다. 빨간색, 흰색, 분홍색. 그녀는 매일 장미에 물을 주며 혼잣말을 한다. 오늘도 예쁘게 피었네. 민우야, 보고 있어? 바람이 불면 장미가 흔들린다. 그것이 민우의 대답인 것처럼. 정희는 웃는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사랑은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50년을 기다렸지만 기다릴만 했다. 단 하루였지만 영원했다. 끝. 후기. 이 이야기는 시니어 세대의 사랑이 젊은이들의 사랑만큼이나 뜨겁고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슴은 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